안녕하세요. 만만한 중국어의 대표 강사 송정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본문의 내용으로 치게 되면 세 번째 과 你做什么?你做什么?이 부분을 할 차례가 되었어요. 자, 오늘 3과의 내용은요. 어떠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영화 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옷 사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3과에서 기본적으로 배울 내용은 동사적 용법입니다. 동사적 용법. 그럼 동사적 용법이란 건 도대체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학습 목표, 이 과의 어법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동사, 여기서 영화 보기라고 했으니까, 보다라는 표현은 중국에서 이 표현을 씁니다. 바로 볼 간자를 써주는 거예요. 빨간색이 좀 눈이 아프니까 까만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영화 보기 이거 했을 때, 칸, 보다라는 글자죠. 그 다음에 옷 사기, 사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마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볼간자와 찰매자. 그래서 이 과에서는요, 이 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타이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你做什么? 이 做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중국어에서는요, 하다라는 표현이 이 做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또 있느냐? 做. 이거 기본으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干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배울 거예요. 농. 희롱할 농자라고 얘기를 해요. 농.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실 하다라는 글자가 더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간단하게 줄여서 한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농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빼고요. 이 3과에서 쪼, 그 다음에 영화 보기에 칸, 그 다음에 옷 사기에 마이, 이 표현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문대사가 하나 나왔어요. 什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 의문대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마 배웠거든요. 뭐뭐입니까? 그 다음에 앞말을 줄여가지고 뒷말에서 굉장히 간단한 의문문을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1과에서 배웠죠? 너, 뭐뭐는으로 끝나는 너 요거 있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사실 什么라는 부분이 이거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什么무엇. 근데 이게 3과에서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핵심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요 구문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나와 있죠? 동사 칸이 나와 있어요. 칸. 자,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자, 여기 제가 그림 하나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 굉장히 못 그려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의 눈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자가 형성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뭐가 되어 있었죠? 한자는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이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군가는 소질이 좋아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소질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림이 이렇게 잘 되었다가 나중에는 그림이 하나둘씩 선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눈이 나중에는 이렇게 되었다가 이 글자가 서사도구, 즉 우리가 글씨를 쓰는 이 도구에 의해서 가로였던 것이 세로로 바뀌게 되는 형태죠.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죽간이란 걸 사용을 하잖아요. 죽간은 대나무 이렇게 잘라갖고 쓰는 거. 그럼 거기에다가는 장방형, 즉 정사각형이거나 혹은 세로의 형태의 글자가 훨씬 어울렸어요. 가로획 같은 경우는 조금 형태상 어울리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눈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골문에서 보게 되면요. 눈에 우리 신체기관 가운데 눈의 이 보는 기능을 강조해서 만든 글자가 뭐였냐면 바로 볼견자였어요. 간체자로는 이렇게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죠. 볼견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자, 눈은 눈인데 이 눈 위에
손으로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작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우리 등산을 하게 되면 정상에 올라섰을 때 내리쬐는 햇빛이 너무 밝아버리면 앞에 사물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자기도 모르게 손을 올려서 눈에 이렇게 시야를 가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야를 가려주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요? 앞에 사물이 잘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단순히 눈에 보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 볼간자는요. 살피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현대에서 어떤 단어들이 사용이 되느냐. 간호사 이렇게 보게 되면 잠깐만요. 도망갔어요. 커서가. 네. 또 도망갔네. 간호사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간호사. 간호사가 아니라 그냥 보다라는 개념만 보게 되면 변호사라는 거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변호사가 안 됐어요. 변을 쓰지 않고 뭘로 썼어요? 볼간자를 써주는 거예요. 볼간자. 그래서요. 간병인은 있을지언정 견병인은 없어요. 왜 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간에는 보살피다, 살피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토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동작에 있어서도 영화를 본다거나 책을 본다던가 사진을 본다라는 건 그거를 굉장히 좀 살피는 기능에 속하는 것들이 동작 자체가.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 TV를 보다 이런 것들은요. 볼 견자가 아니라 뭘 써준다? 볼 간자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주요 구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면 너 뭐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이 표현이에요.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이 표현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난 영화 봐. 나 TV 봐. 이런 내용들을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음성을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넘어가. 我看电影，我看电影。我看电影。我看电视，我看电视。我看电视。我看书，我看书。我看书，我看书。我看照片，我看照片.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중심이 되는 내용들은 일단 바뀌지 않았어요. 어떤 내용이요? 나는 보고 있다. 이 중심이 되는 이 문형은 전혀 바뀌지 않고 뒤에 대상들만 바뀌고 무엇을 보는지에 대한 대상들. 자, 그것도 중심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영화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옛날에 중국 영화나 이런 거 홍콩 영화 들어왔을 때 영화 이렇게 딱 개봉하게 되면 그 앞에 전용 공사라는 표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뭐 홍콩 드라마나 대만 드라마 많이 들어왔었으니까 이렇게 전연 이 전기전자가 이렇게 원체자로 먼저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영, 공, 하 이런 형태로 먼저 나와 있었죠. 이때 나오는 전영이라는 표현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영화라는 뜻이었어요. 이 전영의 표현은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D 나와 있어요. 디귿이네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EN이었어요. EN. 그런데 사성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된 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훅 떨어지는 소리여야 되잖아요.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된 소리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디엔. 같이 해볼게요. 디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요. 잉. 잉. 자,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잉. 삼성이에요. 잉. 그런데 가끔 질문을 주십니다. 선생님, 중국 사람들이요. 저는 선생님한테 분명히 잉 하고 배웠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가끔 띠엔영, 영,
이영 이렇게 발음할 때도 있고요. 이영도 아니고 심지어 한국어에 영처럼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틀린 발음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기 약간씩의 발음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로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영화라는 표현은 어떻게 읽어주는 거예요? 电影, 电影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TV라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 텔레비전이라는 개념인데요.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전기전자에다가 볼 시자가 나와 있어요. 전기를 통해야만 보는 거예요. 어떤 거? TV 드라마 박스는 전기를 통해야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기 전원을 꽂아줘야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전기전자는 조금 전에 공부했죠? 电 볼 시자입니다. 视 예요. 电视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V. 그 다음에요. 책이라는 개념 보겠습니다. 책 서자입니다. 슈예요. 슈, sh, 우인데요. 원래는 이거 우 소리이지만 sh, h가 붙는 이 소리들을 만나게 되면 모종의 이의 소리를 하나씩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이 sh는 시오 소리이니까 여기에다가 우에서 하나를 더해줘서 슈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책이라는 건 어떻게 한다? 슈 하고 읽어주는 거예요. 슈. 자, 그러면 사진이라는 단어 보도록 할게요. 사진. 앞에 보게 되면 ZH, H 하나 들어가 있네요. 모종의 E의 소리 있어요. 그런데 ZH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지읒 소리로 배웠네요. 사성입니다. 사실 사성으로 하게 되면 쌍지읒, 된 소리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기 권설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된 소리도 아니고 완전히 평음 소리도 아니에요. 약간 그 중간 소리인데 이 중간 소리를 한글로 표현을 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웠던 대로 아우 이렇게 되는데 H 들어가게 되면 이 소리 하나 추가시켜 달라고 말씀드렸죠. 짜오 이 소리예요. 짜오 이 소리. 그 다음에 사성입니다. 피읍 소리죠. EN이에요. EN이니까 어떻게 읽어주면 돼요? 짜오 피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짜오 피엔 하게 되면 이거 뭐라고요? 사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들 다 공부하셨으니까 뭐에다만 같이 바꾸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나요? 我看 나는 본다. 이게 어떤 내용? 电影我看电影 나는 영화를 본다. 我看电视 나는 TV를 본다. 我看书 나는 책을 본다. 책을 읽는다. 여기선 책을 본다라고 해도 되고요. 읽는다로 보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사진 我看照片 나는 사진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주요 구문 배웠으니까요. 이 다음에 주요 구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앞서서 타이틀 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서는 동사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칸이고 하나는 마이예요 하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삶의 자는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팔매 자는 이렇게 씁니다. 읽을 독자는 이 글자 앞에 말씀 없만 붙어요. 어떤 글? 팔매자 앞에 말씀 없만 붙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다, 팔다, 읽다라는 이 표현 자체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 마이라는 글자를 보고 계시죠. 이 글자가 중국에서는 사다라는 글자예요. 살매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살매자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위에 열십자 하나만 붙어서 이렇게 써요. 그럼 읽을 독자는 어떻게 쓰느냐? 말씀은 이렇게 줄이죠. 여기에다가 팔매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의 형태가 완전히 현대어 중국에서는 어때요? 중국 현지에서 쓰는 언어로는 모양의 형태로는 좀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좀 안다면 중국어를 공부하는 방법도 조금 수월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팔매 읽을독 이런 형태의 순으로 형태가 변해요 라고 알려드렸는데 그게 간체자에도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사다라는 표현은 삼성의 my, 팔다라는 경우는 사성의 my, 읽다라는 경우는 전혀 의미 달라요.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왜 선생님 읽다라는 표현을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두셨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다면 모양의 형태가 비슷한 게 있으니까 한꺼번에 외우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 볼게요. 这是我买的衣服这是我买的衣服 자, 그러면 이것은 这是 이것은 우리 두 번째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这是 이것은요. 我买的 제가 산 衣服 옷입니다. 라고 지금 대답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你买什么? 너 뭐 샀니? 라는 표현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你买什么?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주요 구문 这是我买的 해놓고 이 뒤에 있는 대상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衣服 옷이에요. 어떻게 읽어요? 衣服 옷. 그 다음에 휴대전화입니다. 참 재밌어요. 단어가 손수자에다가요. 중국에서는 기계기자를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래서요. 숙이라고 있고 발음은 쇼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핸드폰을 쇼지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 휴대전화입니다. 어떻게 읽어요? 쇼지. 그 다음에 컵이라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잔과 중국에서 쓰는 이 컵이란 개념이 좀 달라요. 이 배자가 잔배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배자가 트로피의 개념으로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많이 쓰이냐면 대통령배 배구 시합, 삼성배 배드민턴 시합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나오는 배가 뭐예요? 바로 무슨 컵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국에서 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 잔, 두 잔의 잔은요 굉장히 작은 걸 나타내요.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이 컵이란 개념은 전부 다 잔배자를 사용해서 사용이 됩니다. 위에 전미사, 그러니까 아들 자자는 전미사로 쓰여가지고 명사화를 시켜주는데 사용이 되어요. 그래서 아들 자자는 여기에서 굳이 의미가 없으므로 그냥 경성으로 읽어줍니다. 그러면 컵이란 단어는 어떻게 읽어주느냐? 페이즈 일성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페이즈 어떻게 한다? 페이즈. 그럼 여기에서도 선생님 일성도 그럼 된소리로 읽어주나요? 네. 성조가 일성과 사성일 때는 일반적으로 된소리가 많이 나고요. 이성과 삼성이 될 때는 비교적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일성과 사성일 때는 주로 어떤 소리가 많이 난다? 된소리의 형태.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읽어준다? 페이즈. 된소리의 형태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 나와 있는데요. 빵이란 단어 굉장히 발음 많이 틀리세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요. 이 면자를 두 가지 형태로 씁니다. 하나는 얼굴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또 하나는 밀가루 할 때 그 밀에 대한 개념 사용이 돼요. 밀면자거든요. 그래서 면포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면포의 중국어 발음은요. 미엔바오라고 읽습니다. 제가 분명히 앞에서 이거 EN으로 읽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EN으로 읽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EN이 아니라 꼭 이안으로 읽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시켜보면 어떻게 발음을 하시냐면 미안 이렇게 읽거든요. 성조 넣어서 읽으면 미안바오 이렇게 해주시는데 결단코 미안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주셔야 돼요? 미엔이에요. 미엔바오 하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뒤에 있는 내용들만 바꿔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这是我买的衣服 한 번 더요. 这是我买的衣服这是我买的衣服这是我买的衣服这是我买的衣服 자, 두 번째입니다.
这是我买的手机。这是我买的手机。这是我买的手机。这是我买的手机. 이것은 我买的. 이때 떠는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원래 떠가 처음에는 무엇무엇의로 나오는데요. 나중에 가면 받침 니은의 형태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미리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 어떻게 되나요? 3의 이렇게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받침 니은의 형태로 지금 소리가 났어요. 뭐예요? 산, 买的, 산 것, 혹은 산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됐다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这是我买的手机 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산 핸드폰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这是我买的杯子。这是我买的杯子。这是我买的杯子. 이것은 내가 산 컵이야. 다음 보겠습니다. 这是我买的面包。这是我买的面包. 뭐예요? 这是我买的面包. 이것은 내가 산 빵이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새로 나온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다라는 내용 나왔어요. 제가 카이트를 할 때 먼저 중국에서는요 하다라는 단어가 주어만 있는 게 아니고 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농이라는 글자도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총 3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 교재에서는 주어와 깐이 먼저 많이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위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하다, 깐, 하다. 근데 이 깐은요 조금 더 뒤에 있어서 나올 거예요. 좀 더 뒤편에서 나올 겁니다. 쪼, 깐. 여러분들 같이 볼게요. 자,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만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자 아는 분들은 이 글자가 원래는 만들주라는 글자란 걸 아실 거예요. 만들주.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어떤 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만들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요리라고 할 수 있는 단어 차이를 가져와 볼게요. 차이. 그래서요, 做菜 하게 되면 차이는 요리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나물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나물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는 요리 개념으로 보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做菜 하게 되면 요리하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이 做 뒤에다가 의복, 옷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의복은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죠. 그래서 做衣服 하게 되면 이때 做는요 만들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다, 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이미 볼간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읽고만 넘어갈게요. 칸! 그러면 우리 음성에서는 어떻게 읽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做 다시 한번요. 做쪼, 看 칸, 看 칸.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주요 구문에서 먼저 배웠던 단어죠? 电影电影,电影电影. 다음 보겠습니다. 有意思有意思,有意思有意思. 다음 단어. 买买,买买.买 한번 다음 단어. 衣服衣服,衣服衣服.怎么样怎么样?怎么样怎么样?好看好看,好看好看.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便宜. 那那,便宜
那 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앞에서 이미 여러 단어를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지 않은 단어만 중심으로 좀 먼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做看电影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단어고요. 공부하지 않았던 단어 여기 있습니다. 有意思 有意思 그대로 한자를 보게 되면요. 있다라는 표현이고 뜻 의의 생각사예요. 뜻 있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는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중국에서는 사용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이 세 단어를 보게 되면 재미있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뜻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뜻있다라는 개념보다는 재미있다의 의미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재미있다라는 표현으로 이 단어 말고도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좋을 호자에다가 놀 완자를 써서 어왈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놀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을 수 없을 수 있을까요? 재미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미있다라는 표현으로는 지금 현재 요이스 이것과 이제 앞으로 나올 단어 중에 하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한자를 보시면 구분이 되실 거예요. 놀 완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나의 유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놀이공원에 가서 재미를 느낀 건 하왈이에요. 그런데 어떤 책을 읽고 내가 재미를 느낀 것은요. 요이스예요. 뜻이 있는 거. 그 뜻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느껴요? 우리가 뭔가 재미를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는 요이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마이라는 것도 앞서서 이미 했고요. 이후라는 것도 이미 앞서 했습니다. 그러면 怎么样이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怎么样의 전자는요. 우리나라 훈음으로 하게 되면 어찌짐이에요. 어찌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양 해가지고요. 怎么样한 단어로 구성이 되게 되면 어떠합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의중을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우리하고 물어볼 때 그때 怎么样을 쓰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하고 물어보게 되면 이것 저것 우리 이것이라는 표현 이미 이과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것이라는 표현이 뭐가 있었죠? 这个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할 때 这个怎么样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거 어때요? 这个怎么样하는 거예요. 바로 글을 할 때 쓰이는 거죠. 특히 여성들 옷 쇼핑하러 갈 때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바로 그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는요. 好看 우리 앞에서는 漂亮이라는 단어를 제가 예문을 들었던 것 같은데 漂亮말고도 예쁘다라는 글자는 好看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대로 보게 되면요. 칸, 보다인데 보긴 보는데 어떤 거예요?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다음 보기 좋은 건 당연히 어때요? 예쁜 거겠죠? 그래서 예쁘다라는 표현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한다? 好看이라고 써줍니다. 여러분들. 자, 예쁘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好看好看. 그 다음 나눠볼게요. 싸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글자가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니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편의점 할 때 그 편의인데요. 여기서는 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편의점에 가갖고 보게 되면 완전 고가의 비싼 용품 물론 일반 시중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싸게 나오긴 합니다만 거기에 있는 게 막 몇백만 원 할 정도의 고가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싸다라는 표현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값이 싸다. 뭐가 된다? 便宜 便宜 자, 발음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이 안이 아니라 이 n이었어요. 그리고 피니까 피읍이었죠. 피읍에 en 더해주니까 pn. 근데 이성이니까 올려줘야 되겠죠? pn 올려주는 거예요. pn. 그 다음에 뒤에 우리나라에서는 의 발음인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돼요. 경성이네요. 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이. 그래서요. 발음을 해주게 되면 비엔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비엔이 싸다, 저렴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 교재 2과에서는요. 这是什么 해갖고 뒤에 那是뭐 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这와 나의 개념이 그때는 지시대사였다면 여기에서 쓰이는 나는요. 그렇다면이라는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그, 저라는 게 있었어요. 이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각각 달라졌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곳이라는 글자가 오게 되면 이곳, 그곳, 저곳,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처럼 쓰인다면 뭐 렇다면 곳이라는 단어를 빼고요. 전체적으로 좀 다시 써볼게요. 자, 이, 그, 저 다음에 렇다면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다면, 그렇다면, 저렇다면. 러면으로 쓰게 되면 이러면, 그러면, 저러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또 접속사의 형태로 가기도 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나 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